나이가 들면 몸이 조금씩 변하죠. 딱 어느 날 갑자기보다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체중이 예전처럼 잘 안 빠진다든지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붙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바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은 달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에는 괜찮았던 옷이 갑자기 꽉 낀다거나 걷는데 괜히 무거운 날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변화들입니다. 이런 변화가 그냥 나이살이라고만 생각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노년 비만은 겉으로 보이는 체중보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사이에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지방이 대신 채웁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엔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근육은 몸의 중심입니다. 움직일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사도 느려지고 피로가 더 빨리 오고 한번 쌓인 피로가 여간에선 풀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몸 안에서는 많은 변화가 이미 시작된 상태죠. 노화가 오면 대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은 양도 이제는 지방으로 남기 쉬워집니다. 특히 복부와 내장 주변에 지방이 잘 쌓입니다. 이 지방은 겉으로 보이는 살보다 몸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내장 지방은 혈관과 장기에 직접적인 압력을 줍니다. 심장이 뛰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혈압을 더 쉽게 올립니다. 당뇨가 갑자기 생겼다거나 혈압이 어느 날부터 유난히 들쑥날쑥하다면 그 시작점에 근육 감소와 지방 증가가 함께 자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 비만의 무서운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이 흔들립니다. 평지에서는 괜찮아도 조금만 경사나 계단만 만나도 무릎과 허리가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걷다 보면 발끝이 자꾸 걸리고 예전에는 없던 실수들이 늘어요. 살짝 비틀리는 순간이 많아지고 넘어질 뻔한 기억이 남습니다. 사실 이런 신호들은 이미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요즘 좀 피곤하네라고 넘기지만 이 피로가 계속된다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식사량을 너무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라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느껴지지만 문제는 이 방식이 근육을 더 빨리 빼앗아 간다는 점입니다. 먹는 양이 줄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필요한 일을 줄이고 근육부터 분해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면 대사는 더 떨어지고 지방은 더 잘 붙습니다. 처음엔 체중이 줄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몸 안에서는 근육 손실이 더 크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잃은 근육은 다시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벼운 활동만 해도 숨이 차고 쉽게 지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수면입니다. 노년 비만이 있으면 수면 질이 더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거나 중간에 자주 깨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불안정해집니다. 배고픔이 쉽게 올라오고 단 음식이나 간식이 당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체중은 더 빠르게 오르고 혈당과 혈압도 흔들립니다. 노년 비만은 단순히 몸무게가 늘었다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 기능들이 맞물리며 천천히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된 몸일수록 조금만 잘못 관리해도 금방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할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방향만 잘 잡아주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 비만을 다룰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체중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살피는 일입니다. 요즘 들어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아침에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금세 숨이 차오른다면 그게 몸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체중보다 중요한 건 근육의 상태입니다. 근육이 유지되는 한 몸은 안정적으로 버티고 대사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평소보다 피곤함이 길게 가고 계단이 전보다 부담스러워지고 균형이 자꾸 흐트러지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몸은 말보다 빠르게 알려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 신호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몸이 왜 변하는지, 왜 노년 비만이 위험한지, 왜 그냥 체중 문제로 보면 안 되는지 이 이유들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이 신호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다시 안정을 되찾고 어떻게 근육과 대사를 회복하는가입니다. 조금만 방식이 바뀌어도 몸은 다시 반응합니다. 노년 비만은 늦지 않았을 때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몸을 다시 일으킬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식사 문제는 정말 민감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면 살이 빠질 거라 믿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흘러갑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이 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식사량을 줄입니다. 밥을 반 공기로 줄이거나 끼니를 아예 건너뛰거나 간식을 완전히 끊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빠져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은 단백질이 있어야 유지되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식사량을 줄이면 단백질 섭취도 줄어듭니다.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근육이 줄면 대사도 더 느려집니다. 대사가 느려지면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붙습니다. 처음엔 체중이 빠져 기뻤지만 그 무게는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더 약해지고 이후 체중은 더 빨리 오릅니다. 식사 제한이 오히려 비만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년 비만은 덜 먹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식사량보다 질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백질, 양질의 지방, 적당한 탄수화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게 노년 건강의 중심이라면 단백질은 그 중심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두려워합니다. 콩이나 고기, 달걀을 먹으면 체중이 더 늘 것 같아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단백질은 쉽게 지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육 회복에 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요구량은 더 늘어납니다. 반대로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으면 바로 지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면 살이 더 잘 찝니다. 밥과 빵, 면을 중심으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립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식욕도 덩달아 불안정해집니다. 단 음식이 땡기고 입이 심심해지는 이유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위주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불필요한 식욕도 줄어듭니다. 먹는 양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식사 패턴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규칙적으로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긴 시간 공복은 근육 손실과 직결됩니다. 밤에 오래 굶으면 아침에 몸이 더 무거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오전 내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은 근육을 분해해서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굶는 습관은 노년기에 특히 위험합니다. 아침이 부담스럽다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 1개, 그릭 요거트 1컵, 치즈 1조각,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몸에 연료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연료가 있어요. 몸이 근육을 지키고 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합니다. 물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가 약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 부족은 대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피로가 빨리 오고 혈액순환도 둔해집니다. 부종이 심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사와 수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은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노년기 비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간식입니다. 대부분 밥은 줄이지만 간식은 줄이기 어려워합니다. 입이 심심하다거나 너무 허해져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종류가 문제입니다. 과자나 빵, 떡은 짜릿한 만족감을 주지만 혈당을 흔들고 지방을 빠르게 쌓습니다. 간식을 꼭 먹고 싶다면 단백질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고단백 요거트나 삶은 계란, 견과류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간식은 포만감도 오래가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녁 식사입니다. 노년기의 저녁 식사를 무조건 줄이는 건 위험합니다. 저녁을 지나치게 줄이면 밤 동안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부족한 만큼 근육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어지러움이나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도 더 자주 옵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는 건 좋지만 지방과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은 밤입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근육이 쓸 재료를 미리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화가 가볍게 되는 식사로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식사량을 떠나 더 중요한 건 하루 패턴입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과도한 공복 시간을 만들지 않고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수분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노년 비만은 훨씬 안정됩니다. 식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고기는 먹어도 되나요? 계란은 콜레스테롤 높이지 않나요? 고기와 계란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근육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문제는 과식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반찬 없이 밥 위주로 식사하는 게 혈당을 더 흔듭니다. 노년 비만에서는 식사량보다 구성비가 몸의 변화를 가릅니다. 음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은 몸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법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의 기력, 집중력, 균형감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그만큼 회복 능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2부에서는 몸을 지키는 식사법을 살펴봤습니다. 덜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 근육을 지키는 식사, 하루 흐름을 안정시키는 식사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었다면 식사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식사는 매일 반복되기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이후에는 이 식사법과 함께 작동하는 운동과 수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몸의 회복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안정됩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을 어떻게 새로 시작하느냐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운동은 젊은 시절의 운동과 다릅니다. 세게 밀어붙일 필요도 없고 숨이 턱 막히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을 깨우는 일입니다.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고 움직임을 다시 기억시키는 작업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쓰면 살아나고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단순한 원리지만 노년기에는 훨씬 빠르게 작용합니다. 요즘 들어 걷는 속도가 느려졌거나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근육이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걷기는 유지에 가깝습니다.
근육을 다시 키워야 하는 시기라면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년 비만의 핵심은 지방보다 근육입니다. 지방은 줄어야 하고 근육은 늘어야 합니다. 이 둘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몸에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합니다.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좋습니다. 근육은 자극이 오면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과한 운동이 독이 됩니다. 몸은 천천히 적응합니다. 욕심을 내면 관절이 먼저 반응합니다. 통증이 오면 운동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운동은 항상 천천히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리듬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움직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두 손에 힘을 덜 쓰고 다리에 힘을 조금 더 빌리면 그 순간 근육이 깨어납니다. 이런 움직임을 반복하면 근육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다리가 안정되고 걷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집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도 다리 근육에서 나옵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이 불안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은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사건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몇 년의 회복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넘어질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움직임의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발끝이 걸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몸 전체를 지키는 기둥입니다. 이 두 부위만 강화해도 전반적인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는 것도 근육을 깨우는 좋은 시작입니다. 계단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두 층만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계단이 무리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몸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다른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손목과 발목을 돌리는 움직임도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순환을 돕는 첫 단계입니다. 노년기에는 근력 운동과 더불어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굳으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도 쉽게 생깁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의 준비를 돕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근육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지개만 제대로 켜도 몸이 풀립니다. 몸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날일수록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돌아가는 느낌을 주면 좋습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준비를 끝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심장이 버틸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는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심장을 더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노년기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만은 아닙니다. 몸의 흐름을 되살리고 전체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몸은 움직일 때 많은 장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순환이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더 편안해집니다. 운동을 조금만 꾸준히 해도 밤에 잠이 깊어집니다. 근육이 피로해질 때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잠이 깊어지면 호르몬도 안정되고 식욕도 덜 흔들립니다. 운동과 수면은 노년 비만을 다루는 두 축입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걷기 속도는 노년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속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몸은 이미 변화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통해 속도가 회복되면 균형도 함께 좋아집니다. 걸음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져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 2주 정도는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의 안정감이 달라지고 팔의 움직임도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건 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기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노년기에는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조금 힘든 날은
짧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몸의 리듬을 끊지 않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운동이 잘 맞지 않는 날에는 호흡만 천천히 정리해도 좋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몸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호흡이 부드러워지면 운동도 더 편해집니다. 몸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어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운동에 대한 두려움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한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방 적응합니다. 지금 3부에서는 근육을 깨우는 운동의 흐름을 다뤘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근력 자극이 필요한 이유, 균형이 왜 중요한지,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 모든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움직이면 달라지고 쉬면 굳습니다. 노년 비만은 움직임 속에서 가장 크게 회복됩니다. 조금씩 꾸준히 이 원칙 하나만 지키면 몸은 다시 안정됩니다.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야말로 노년 건강의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자주 깨고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드물어집니다. 사실 이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 생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은 몸의 대사와 연결되어 있고 이 대사가 흔들리면 비만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노년 비만을 이야기할 때 수면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과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대사 속도가 크게 다릅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대부분 잠을 자는 동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육은 잠드는 동안 회복됩니다. 낮 동안의 작은 움직임도 밤에 잠들면 정리됩니다. 근육이 자라는 시간도 수면 중입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덜 회복되면 다음날 움직임이 더 힘들고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 피로는 노년 비만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피로가 오래 유지되면 몸은 활동량을 자연스럽게 줄입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대사는 더 느려지고 음식은 더 쉽게 지방으로 바뀝니다.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도 흔들립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은 올라가고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느낌, 몸은 피곤한데 입맛은 더 살아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밤 시간의 식욕은 대부분 지방 증가로 이어집니다. 밤에는 대사가 느려져 먹은 음식이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혈당도 더 불안정해집니다. 혈당이 출렁거리는 날이면 몸은 식욕을 강하게 느낍니다. 당기는 음식도 비슷합니다. 빵, 떡, 달콤한 간식처럼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체중은 조금씩 오르고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에 수면이 잘 안 되는 건 비만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방이 늘어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면 무호흡은 보통 잠만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몸 전체에 부담을 줍니다.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혈압이 오르기 쉬워지고 심장에도 지속적인 압력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깬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도 받습니다. 이런 증상들도 수면 질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잘 쉬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을 쉽게 쌓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스트레스와 잠 부족이 함께 오면 체중은 더 쉽게 늘어납니다. 노년 비만을 바로잡으려면 수면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식사만으로는 대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수면의 질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침대에 눕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간식을 줄이고 몸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들면 수면은 부드럽게 바뀝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늦은 취침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수면 리듬이 무너집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도 같이 흔들립니다. 커피와 같은 자극적인 음료도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는 잠드는 시간을 뒤로 미룹니다. 밤에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분들은 하루의 카페인 섭취를 점심 이전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밝은 화면을 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강한 빛은 몸에 낮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몸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잠드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주일, 2주일만 지나도 몸이 조금씩 적응합니다. 특히 수면이 안정되면 다음날 아침에 힘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식욕도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늦은 밤에 허기짐이 줄고 탄수화물 위주의 폭식도 줄어듭니다. 지방이 줄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몸이 쉬는 동안 대사 속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회복되고 대사 엔진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함이 줄고 걷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고 계단이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수면이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노년 비만은 회복 기능이 떨어지면서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을 잘 취하면 운동 효과가 더 커지고 식사 조절도 쉬워지고 몸의 반응도 더 뚜렷해집니다. 지금 4부에서는 저하된 수면이 왜 노년 비만을 악화시키는지, 수면 질을 높이면 몸이 어떤 흐름으로 변하는지 이 과정을 차근히 살펴봤습니다. 몸은 잠이 있어야 회복합니다. 회복이 이루어져야 근육을 지킬 수 있고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다시 부드럽게 열어두면 몸은 천천히 안정을 되찾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다루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기운이 빨리 빠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노년 비만을 이야기할 때 감정과 스트레스가 항상 함께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의 대사는 감정에 크게 흔들립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몸은 긴장 상태라고 판단해 에너지를 붙잡아 두려 합니다. 이 붙잡힌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보다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니까 근육 분해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런 흐름은 노년기에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몸이 변화에 민감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불안정해지면 식욕도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더 당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빠르게 안정감을 찾기 위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우울감이 깊어진 날에는 식욕이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두세 입만 먹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을 잃으면 대사가 떨어지고 대사가 떨어지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붙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몸의 변화로 이어지고 몸의 변화는 다시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 두 흐름이 만날 때 노년 비만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마음이 힘든 날은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몸은 더 딱딱해집니다. 이런 흐름이 오래가면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균형도 불안해집니다. 작은 비틀림에도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감정은 몸으로 이어지고 몸은 다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노년 비만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는 몸을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게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몸이 풀리면 호흡도 안정되고 호흡이 안정되면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은 억누르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밥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끼니를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끼니를 걸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기력도 더 약해지고 감정의 흔들림도 커집니다. 마음이 힘든 날일수록 작은 한 끼라도 챙겨야 합니다.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음식은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몸이 안정되면 감정도 천천히 따라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오해가 하루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의 흔들림은 몸의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마음을 억누르려는 의지가 아니라 몸에 작은 여유를 주는 일입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호흡하고 잠시 앉아 찬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안정됩니다. 노년기의 감정은 몸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잘 다루면 비만의 흐름도 바뀝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이 풀리면 식욕도 안정되고 잠도 깊어지고 몸의 리듬도 정돈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몸이 다시 리듬을 찾기 위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스트레스는 노년 비만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몸을 흔드는 가장 강한 요소이자 동시에 가장 잘 회복되는 요소입니다. 몸은 감정의 그림자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감정을 조금만 다독여도 몸은 금방 안정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노년 비만의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